133과 나는 가치 없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리라. 나는 가치 없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리라. 가르치는 과정에 있어서 때로는 학생의 실제적 관심사를 다루는 것이 유용하며 특히 이론적이고 기존에 배운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을 다룬 후에는 더욱 그러하다. 오늘 우리는 실제적인 관심사를 다룰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포괄하는 고결한 관념보다는 내게 오는 혜택에 중점을 둔다. 너는 삶에서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적게 요구한다. 내가 마음을 몸과 관련된 것과 사야 할 물건들, 세상이 떠받드는 명성에 빼앗긴다면 너는 행복이 아니라 슬픔을 청한 것이다. 이 수업은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것을 내게서 빼앗지 않으며 세상이 품고 있는 만족을 이상적인 관념으로 대체하려 하지도 않는다. 이 세상에는 만족이 없다.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한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검증할 진정한 기준을 열거한다. 타당한 이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혀 바랄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만 더 많이 줄 수 있는 것의 대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선택의 대안을 만들 수 없듯이 선택의 법칙 또한 만들 수 없다. 그러나 너는 선택할 수 있고 참으로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선택할 때 내가 작동하는 법칙들과 내게 어떤 대안을 놓고 선택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현명하다. 대안이 많아 보이지만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강조하였다. 선택의 범위는 이미 정해졌고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대안을 무한정 두게 한 다음 시간 안에서 그 모두를 다 거쳐볼 때까지 최종 선택을 미루게 하고 내려야 할 유일한 선택이 있는 곳으로 확실하게 데려가지 않는 것만큼 무자비한 처사도 없을 것이다. 선택과 관련된 또 하나의 관대한 법칙은 너의 선택이 가져오는 것에는 절충이 없다는 점이다. 두 대안의 중간 지점은 없기에 너의 선택이 일부만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내리는 선택은 내게 모든 것을 가져오거나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다. 모든 것과 무를 구분할 수 있는 검증법을 배운다면 너는 더 나은 선택을 내릴 것이다. 첫째,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면 내가 선택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 일시적인 가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시간은 결코 실제하는 가치를 앗아갈 수 없다. 점차 쇠약해지다 죽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며 그것을 선택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좋아한다고 여기는 형태를 띤 무에 속은 것이다. 둘째, 내가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뺏기로 결정한다면 내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모든 것에 대한 그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은 곧 모든 것에 대한 너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는 내가 진정으로 갖고 있는 것의 존재를 부인했기에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빼앗으려는 자는 상실이 이득을 줄 수 있다는 허상에 속은 것이다. 상실은 상실을 초래할 뿐이다.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나머지 고려사항의 기반이 된다. 내가 내리는 선택이 너에게 가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점이 너의 마음을 그것에 끌리도록 하였는가? 그것은 어떤 목적에 기여하는가? 바로 여기에서 가장 속기 쉽다. 에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에고는 자신이 지각하는 대로 진실을 말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에고는 자신이 얼마나 결백한지
내가 볼 수 있도록 자신의 목표가 변색되고 녹슬지 않도록 해주는 후광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고의 위장은 속고 싶어하는 자만 속일 수 있는 얄팍한 껍질에 지나지 않는다. 에고의 목표는 이를 찾으려는 자에게는 매우 명확하다. 여기서 더욱더 속게 되니 속는 자는 단지 자신이 얻지 못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에고의 숨은 목표에 기여했다고 믿을 것이다. 비록 그는 에고의 후광을 시야에 명확하게 유지하려 애쓰더라도 변색된 가장자리와 녹슨 중앙을 여전히 지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어떤 결과도 없는 그의 실수가 그에게는 죄로 보인다. 그는 변색된 가장자리를 자신의 것으로 보고 녹슨 면을 자신 안에 있는 깊은 무가치함의 표시로 보기 때문이다. 여전히 에고의 목표를 보존하고 그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아 기여하려는 자에게 그의 안내자는 그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고 지도한다. 이 안내자는 죄가 실수일 뿐이라고 믿는 것은 잘못이라고 가르친다. 만일 죄가 실수라면 누가 자신의 죄로 괴로워하겠는가? 이제 우리는 가장 믿기 어려운 선택 기준에 도달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은 겹겹이 가려져 그 명확함이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너의 선택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느낀다면 너는 진정한 대안에 에고의 목표가 끼어들도록 허락한 것이다. 따라서 너는 오직 둘 중에 선택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대안은 그 실상인 무라고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두렵게 보인다. 모든 것은 가치가 있거나 가치가 없으며 추구할 만하거나 전혀 추구할 만하지 않으며 완전하게 바랄 만하거나 얻으려 노력할 일말의 가치도 없다. 그러기에 선택은 쉽다. 복잡함은 그 어떤 결정도 어려울 수 없다는 단순한 사실을 숨기는 연막일 뿐이다. 이를 배우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 유익은 단순히 내가 아무 고통 없이 더 쉽게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훨씬 넘어선다. 천국이란 아무것도 없이 빈손과 열린 마음을 가진 자가 도착하는 곳이며 그들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찾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오늘 우리는 자기 기만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과 실제만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정직한 용의를 내어 이 상태에 도달하려 한다. 15분씩 2차례 하는 긴 연습은 이렇게 시작한다. 나는 가치 없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오직 가치 있는 것만을 구할 것이니 나는 오직 그것만을 발견하기를 열망하기 때문이다. 나는 가치 없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오직 가치 있는 것만을 구할 것이니 나는 오직 그것만을 발견하기를 열망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아무런 방해 없이 천국의 활짝 열린 문에 도착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준비된 것을 받으라. 쓸데없는 짐을 끌어모으거나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다고 믿게 된다면 이 간단한 생각으로 신속히 답하라. 나는 가치 없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리라. 가치 있는 것이 내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가치 없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리라. 가치 있는 것이 내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가치 없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리라. 가치 있는 것이 내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